반려수도 바닷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사천만. 거기 반가운 손님들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오, 새우. 맛이 끝내줘요. 혹독한 여름을 견디며 이때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오래된 추억과 그리움 가득한 밥상을 차려냅니다. 밥상에서 먼저 만나는 가을. 오늘은 사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천에서 요즘 가장 바쁜 곳이 대포항입니다. 고기 좀 잡히겠나요? 모릅니다. 그거 누가 봐야지. 내가. 하지만 마냥 느긋한 남편 때문에 때를 놓칠까 아내는 애가 탑니다. 18살 때부터 배로 탔거든요. 배를 탔으니까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희든 때인데 옛날 비하면 처음에는 안 할래 했는데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게 넘어갔어요 그냥. 아마도 이 웃음에 흔들리신 것 같은데요. 50년 넘게 바다에서 가을을 맞는 이순길 씨는 뭐 하나 급할 게 없습니다. 언제든 나와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리면 철마다 뭐든 내어주니 말입니다. 은행. 나갖고 던지모. 삼천벌 경매장 가면 돈 발이 연찰로 벌어. 말이 마. 저기 저 전화 있네요. 어이구. 아니 사람지가 지. 가을 금고를 채워줄 주인공은 이름 그대로 돈이 되는 물고기 전어입니다. 사천은 오래전부터 전어잡이로 유명한 곳이죠. 전국에서 가을 전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도 바로 이 사천이랍니다. 으쌰. 최고 먼저 잡고 최고 장사가 먼저 하는 데가 요거라. 대포마가. 새벽부터 서둘렀다면 양이 더 많았을 테지만 욕심내지 않고 바다가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신답니다. 가끔 엉뚱하게 걸려들어온 녀석들은 고마운 덤이지요. 갈치는 이제 거의 끝물이고 개들이 하나둘 잡히기 시작한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지요. 오, 새우. 사이다 또. 요즘 보리새우도 한창 제철이라는데요. 이거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렇게 맛있어. 들큰한 맛이 있으면서 쫄깃쫄깃해요 이게. 그러니까 던지란 말이야. 사람은 보고. 변함없는 새우 맛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사천 바다에 가을이 찾아옵니다. 땀. 어부들에게 전어는 살보다 내장이 먼저입니다. 이 젓갈로 담기도 하고 이렇게. 전어의 위 부위인 밤을 먹어야 전어 한 마리 먹었다 소리를 할 수 있다는데요. 한 개 먹어볼까? 이렇게 소금만 찍어 그대로 먹습니다. 맛있지요? 맛있죠. 나와. 맛있어요. 밥맛 드는 사람 먹으면 쌉쌀하게 좋아. 한 개 먹어 필요해. 전어 반만 따로 모아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습니다. 아, 맛있겠다. 젖은 이렇게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맛있어. 이 살 삭으면 땡초 넣고 근데- 고춧가루 넣고 근데 하면 그거는 맛있어요. 네 생각이고 이게도 밤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많지요 대체로. 아니지 싫어하는 사람 많아. 아, 참. 되게 살면서 옆에서 보면은 인공부랑 사이가 진짜 좋아요. 정말로 티격태격하면서 성격도 입맛도 정반대. 그래도 40여 년 세월에 곰삭은 젓갈 마냥 어우러져 삽니다. 오래 놔둘수록 이렇게 간이 잘 되면은 잘 안 물러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고추 있고
전어 밤젓에 고추와 마늘 등 가진 양념을 넣고 무쳐 밥에 얹어 먹으면 한 끼가 거뜬합니다. 잡숴 보세요. 이럴 땐 정말 인꼬부부가 따로 없네요. 맛있죠? 응? 맛이 없어요. 맛이 얼른 넘기고 대답을 하셔야죠. 맛은 어때요? 볶으면 넘어가봐야 맛이 있는 거 말로 할게요. 맛이 있어. 맛있어요. 네. 고소하게 쌉싸라이. 고소하게 쌉싸라이. 맛이 있어. 성격 급한 아내와 느릿느릿 무심한 남편. 그 속도의 차이는 늘 다툼의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손도 워낙 빨라 전어 몇 마리만 있으면 뚝딱 별미를 만들곤 하는데요. 뼈를 발라내고 포를 떠서 가늘고 길게 회를 뜹니다. 여기에 갖은 채소를 넣고 매콤새콤한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 놓습니다. 이대로 먹으면 전어 회무침이 되겠죠. 일이 많았다고. 그런데 남편은 영 입에 안 맞나 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을까? 배를 안 탄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결혼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배 간다고 가버리더라고. 23일 만에 달랐더니. 진짜. 왜 거짓말 하셨대요? 몰라요. 먹고 살라 공개 가야지. 그거. 근데 이제 하여튼 데려오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서 그걸 사는데. 그때는 그래도 다 다 그랬다 이거. 아니 그럼 뭐 그때 배 가고 나서 그 내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 그 생각 나자 이제 그 우치 밤 되면 생각이 진짜 그때는 오집지. 자 마사를 우리 깨놓고 젊으실 때 그게 아니라 다 물어봐. 나 보고 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듣지 별로. 딱 그거는 그리 보면 사진 딱 찍어보면 그게 이제 밤에 딱 일로 마치고 누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집사람이 우체가 있구나 어머니가 우체가 있구나 이리 생각이 나자 참 그때는 가오지 못해 있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떠난 남편은 오랫동안 험한 바다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느라 아내도 손 놀릴 틈이 없이 살았지요. 국수가락처럼 길고 질긴 인연 덕분에 긴 세월 부부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재미없으면은 그를 별로 나가자 소리를 안 할 건데 그 하는 게 재밌더라고. 누가 있으면 아니라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나가자 배 가보자. 나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매일 가자 그래. 있는 길은 먹고 살다가 죽는 기지 내 일고. 가자 씌우지. 내 아무기다. 남자가 다 맛있다. 아 있는 거 탈탈 닦아 쓰고 말지 만다고 하면 자꾸 고생을 하려서 일 그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 지리 준다. 계속 티격태격하는데도 보기가 좋네요. 맵고 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국수처럼 말이죠. 그래도 부드럽게 보이는데. 이맘때면 닭이 잘 익었을 때지요.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닭은 참외와 오이 그 중간 정도의 맛이 난답니다. 맛있다 달다. 요즘도 이 삐지면은 우리 어머님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삐지면은 단치나 좀 달아요 이게 먹으면. 달찌그레 맛있거든요 이게. 아 싱싱하다. 좋다. 닭과 어울리는 단짝은 보리새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쏙. 싱싱한 보리새우를 껍질을 벗기고 살만 따로 모아 굵직굵직하게 다집니다. 먹기 좋게 삐져놓은 박 속에 다진 새우살을 넣고 고추와 마늘만 넣고 맑게 끓입니다. 맛있겠다. 오돌이가 또 이 타큰한 또 이런 맛도 있고 박에도 또 그런 또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맛있어요. 슴슴하면서도 달큰한 국물 맛이 일품인 박국새우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더 제맛을 느낀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떡비라고 한다죠.
비가 그치고 나면 먹을 게 생긴다는 의미라는데 오늘은 전어구이가 생길 모양입니다. 지글지글 빗소리에 섞인 전어구이 냄새에 날이 섰던 마음이 둥글둥글 순해지고 이만한 복락이 없다 싶어집니다. 먹어봐. 전화. 응, 홍처럼 이게 바삭 익혀가지고. 영두엽 씨. 고마워. 사랑해. 아이고. 사랑의 소리는 저때 언제 한 번 하고 두 번 들어보면서 하시네. 좋아해. 진심으로. 야스. 누가 뭐? 아마도 사천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천포 이러면은 아 거기로구나 이렇게 얘기들 하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삼천포 항입니다. 아직 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천포 항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항구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달고기. 달고기? 달고. 달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달고기 아닙니까? 대통령 같은 거예요? 예. 요거는 참조고, 요거는 딸고기, 요거는 깔치. 네. 예, 많이 봐주십시오. 예. 제철 맞은 온갖 해산물로 풍성한데요. 그래도 삼천포의 오래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치. 바로 쥐치입니다. 요즘 워낙 보기 힘든 귀한 녀석이지요. 요놈이 얼굴이 쥐겁구만 이렇게 보면. 자, 놀아라. 와서 한번 보여드릴까 예. 싱싱한 쥐치는 껍질만 벗겨 회로 먹습니다. 생선에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쥐치회가 첫선에 꼽힌다는데요.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게 한 번 맛들이면 헤어나기가 힘들다는군요. 그나저나 삼천포에 오면은 여기저기 가득 널려 있었던 쥐치포는 다 어디로 간 걸까? 누가 다 먹었나 모르겠네. 어디서나 흔하고 값싸게 먹을 수 있었던 쥐포는 모두가 즐겨 먹던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쥐포가 바로 쥐치로 만든 건데요. 60, 70년대 쥐치잡이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바로 삼천포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삼천포항 일대는 쥐치의 포를 떠말리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는데요. 그 시절 쥐치포 말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쥐치포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는 정미양 씨는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고리가 누릇누릇 익을 때 그때가 옛날에는 막 고기가 엄청 나가서 산더미매를 싸고 했는데 요새는 겨울에 잠시 나면 또 잘 안 나니 할매들이야 산모를 싸먹고 학교 가기 전까지 껍데기 벗겨주고 그래가 학교 가고 그래 학교 올 때만 엄마 선생님들이 막 씻고 제발 좀 씻기고 보내라고 냄새 난다고 아이고 쥐포는 쥐치의 살만 포를 떠서 설탕과 소금으로 양념을 하는데요.
다시마 가루가 감칠맛을 보탭니다. 옛날에는 이래갖고야 한 200번 주물렀다. 한 달에 되지 쪼갠 달에 한 게 아니고. 양념에 재워 이틀 정도 숙성시킨 다음 발에 널어 말립니다. 이때 포를 뜬 여러 장을 겹쳐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니야, 나중에 고기 잡을 때 고기도 잡수고. 옛날에 하던 게 기억이 살아나네. 요 좀 주물고 있으니까. 삼천포 사람 치고 뭐 아는 사람이 없지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소세지, 햄, 계란 이런 거 사갈 때 저는 그 10년 동안 지포 무침 하나만 딱 싸갔거든요. 그래도 제 도시락을 딱 열면 그 햄, 소세지보다 제게 더 제일 인기 많았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쥐치퍼 말리는 곳이 200곳이 넘었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곳은 고작 10여 곳뿐. 어머니 이거 왜 짜야 돼요? 지금 육질이 보드라봐가지고 남한 사람이나 어린이들도 먹기 좋지. 먹는 방법도 예전엔 훨씬 다양했답니다. 굽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게 더 익숙했던 아들은 일찌감치 어머니의 지원군이 되어주었다죠. 살이 부드러우니까 좋지. 뭐 갑자기 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할 나이에 공장으로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부드럽게 찐 쥐치포는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 밥 반찬으로 먹곤 했답니다. 안 찢은 게 같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도시락에도 늘 빠지지 않았다니 물릴 법도 한데. 진짜 옛날 맛입니다. 옛날 맛. 때론 이 한마디로 충분할 때가 있죠. 면상거리나 싱싱한 거로 추억은 어떤 조미료보다 강력한 맛의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담은 김장김치 맛있게 생겼지요? 아니야, 된장 조금 풀어가지고 옛날 맛으로 끓입니다. 요즘 맛이 아니고. 묵은지에 된장, 여기에 싱싱한 쥐치를 넣고 당을 끓입니다. 이번에도 옛 기억이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아줌마들 그 도시락에 싸온 김치를 추우니까 연탄 하닥 옆에 놔놓고 막 작업했거든요. 그러면 그만 냄비 양대 하나 있으면 그냥 끓여 먹는 기라. 맛있게 끓여. 기억 속에는 그리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옛날에 아버님은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더 내보다 요리를 잘했지. 내는 다른 일 한다고 하면은 요리 면탕 끓여갖고 우리가 물어가다. 아버지, 뭐 있으면 뭐다 주고 싶고 뭐 이런 거 하나 끓이면은 뭐 옆집 앞집 뭐 지내가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정이 먹고. 많으시고. 예. 지금도 뭐 들리는 사람이 많지. 근데 아드님은 요리 못 하시네. 얼큰하게 쥐치 매운탕이 끓으면 넘치도록 그릇에 담아 챙겨주던 그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잘 익은 쥐치살을 발라 수저 위에 올려주던 그 손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번엔 전을 부치실 모양입니다. 밀가루 너무 많게 묻혀갖고. 그런데 쥐치가 아니라 쥐치퍼에 반죽을 입혀 전을 부친다는군요. 쥐치퍼 전이라. 네, 특이하네요. 저 안에 좀 육지 사람들은 생기 없으니까 말른 거를 이제 보관하기가
쉽고 이러니까. 쥐치포만 있으면 만드는 건 수월합니다. 쫀득한 식감에 생선 전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별미 전입니다. 이게 한 마리 쓰자. 이 속껍질을 뺏긴다고 알이 나온다고 그래가 알포라고 해. 말린 쥐치포에서 벗겨낸 속껍질. 이게 또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숨은 별미랍니다. 예전에 작업할 때면 속껍질에 밥을 싸서 새참으로 먹곤 했다는데요. 이거 먹는 재미에 일하러 나온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찾아. 네 몸을 봤더니 이것도 한번 봐라. 눈이 껍질이 좀 그 뭐지 질길 거라 생각했는데 안 질겨요. 입에 들어가면 녹아 뺀다. 네, 맛있어요. 그리고 살점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힘들어. 그때는 한 10년 정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 돈 벌고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한다더니만은 뭐 망했다더라.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거의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계속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볕에 쥐치포가 마르고 옛날 맛 그대로 밥상이 차려지면 그리운 아버지도 그곳에 함께 계시겠죠. 사천만은 육지가 들고 나는 굴곡이 심해 물길이 좁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죽방은 물살의 세기에 따라 고기가 많이 들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형 덕분에 갖게 된 전통 어업이 바로 죽방염입니다. 아마도 죽방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V자 모양으로 나무 기둥을 물이 들고 나는 길목에 세워놓는 건데요. 일종의 물고기를 잡는 함정인 셈이죠. 조류에 의해서 물살 조류에 의해서 고기가 이제 밀려가지고 이 안에서 이 죽고기 놀잖아요. 밀물에 밀려 들어왔던 물고기들이 썰물에 물이 빠져나가는 사이 꼼짝없이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500년 넘게 유지해온 전통 어로법을 여전히 고수할 만큼 그 지혜가 참 놀라운데요.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건져 올린 다음 한쪽으로 살살 몰아 건져냅니다. 보통 죽방염 하면 멸치만 잡는 줄 알았는데 철마다 잡히는 어종이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요즘은 작은 멸치인 실치가 한창 제철이라는데요. 가만히 보니 실치만 있는 게 아니네요. 꽃게, 뱅어, 깔치, 꽁치. 이거는 밴댕이. 젓갈 담는. 자, 꽁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다는 양은 많지 않아도 끝과 시작을 알리는 녀석들로 풍성합니다. 많이 잡힐 때는 뭐 이 속구리 다 해도 모자라지. 이렇게 풍족한 어족 자원은 사천 사람들에겐 가장 든든한 살림 미천입니다. 이 바다가 선물한 사천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일명 실비라고 불리는 술사입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사천에는 실비라는 이름의 술집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도대체 실비가 뭔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실비로 먹는 음식이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네, 이것도 가을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소주 한 병 먹을 때마다 한 병 먹을 때마다 안주가 따로 또 나옵니다. 따로 또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이 안주 먹는 바람에 술이 많이 취하겠는데요. 안주는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에 맞춰 술을 주문하면 안주는 공짜. 정해진 메뉴는 따로 없이 제철 산물을 넉넉하게 차려낸 술상이 실비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만 이 특산물이 전부 올라오네요. 40-50년 전 바다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부의 아내들이 저렴한 해산물을 이용해 장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됐다는군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네, 아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은 요것만 해도 5만 원이야. 그야말로 바다를 통째로 올려놓은 듯한 실비상은 온갖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요. 술안주뿐 아니라 한 끼 식사라도 부족함이 없지요. 지금 사천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천에 보면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이나 생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음식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이름처럼 정겨운 실비집 한 구석. 날좀 들이키듯 술잔을 비우고 고단함을 풀어내던 그 하루가 사천 사람들에겐 추억이고 위로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약주들 이렇게 하시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고마워요. 얼마나 이 여름을 견디고 애쓰고 살아오셨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찬바람 이렇게 슬쩍 불고 아까 보슬비도 수적 지나고 그러는데 비도 오시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노력하고 사시고 부지런히 사신 분들이 이제 찬바람 맞으면서 술 한잔 하시는구나. 비우고 내려놓아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물이 빠지고 속살을 드러낸 사천만은 경남 해안 지역 중 가장 넓은 갯벌을 품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사천 지역의 이게 뻘갯벌입니다. 그 동해안 쪽에는 모래가 많을 거고 뻘이. 예. 그리고 서해안 쪽도 우리보다는 그 아마 좀 뻘이 더 많고. 예. 저희들은 아마 그 서해하고 동해 아마 좀 이렇게 가운데쯤도 뻘하고 모래 섞이가 있어요. 갯벌은 사천 사람들에겐 오래된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네, 된장을 했어. 바닥을 긁어내고 된장물을 뿌려놓으면 구멍 안에서 녀석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데요. 동각이 아가씨 꼬시듯이 살랑살랑 이렇게 꼬셔야 돼요. 옆에 계신 옆자국께서 프로예요, 꼬시는 거. 그건 맞구만. 뭐 맞지, 인정하지. 누님 제가 이런 말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고. 붓이나 강아지 풀로 살살 꿰어낸 녀석들. 어머, 올랐나? 잡았다. 생김새는 새우와 가재의 사촌쯤 되는 듯한데 당기면 쏙 빠져나온다고 해서 쏙이라 부른답니다. 올라온다. 살살. 올라왔습니다. 쏙이 혹시 암컷 아닐까?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자기 위에서 휘파람을 많이 불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휘파람 불러오면은 먼저 불러온 사람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고. 무슨? 왜 그래?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동네에서 동네 이제 선후배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런 그런 사랑 첫사랑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휘파람 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휘파람에 가슴 설레던 첫사랑은 뒤늦게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졌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여기가 이렇게 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난 여기 갯벌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여기가 이쪽 지역에선 제일 넓은 데라면요? 여기 갯벌이 남해안에서는 저기 순천만 다음으로 제일 큰 갯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최초 승전 지역인 고향에 거북선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고향 돌아와 처음 시작한 일이었다는군요. 친정 엄마시고요. 네. 네, 그럼 저희 시어머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모여 사시니까 참 좋으시네. 친정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앞집. 이승 친정집. 네. 이야. 아들, 딸 곁에 두고 살면서 사돈 길이 오가며 사는 재미도 생겼답니다. 요 가까이 요 살고 맨맨에서 사돈도 뭐 말이 사도 아이고 뭔가 동생같이 그렇다고 뭐좀 맛이 있는 거 있으면 뭐 따갖고 잡수고. 영애 씨는 엄마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답니다. 특히 이맘때면 밥상에서 빠지지 않던 방아잎이 제일 반가웠다는군요. 심지어는 된장찌개에도 이 방아 향이 들어가야 이제 그 향을 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때 추억의 향이 지금 새겨져 있다. 이 방아 향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아잎을 송송 썰어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쏙을 넣어 반죽옷을 입힌 다음 기름에 바삭하게 튀깁니다. 톡 쏘는 방아 향이 기름진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군요. 용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라면 돈을 잘 안 주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방과 후에 이제 물때가 맞으면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쏙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소한 쏙 튀김에 딸은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지만 어머니에게 쏙은 절박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빨개지는 건 뭐 새우나 이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건 빨개지는 게. 이걸 머리까지 다 먹는단 말이죠.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쏙을 잡아 장에 내다 팔곤 했던 어머니는 한 번 쪄서 10마리씩 묶어 팔면 조금 더 높은 값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찐 쏙 10마리 묶은 걸 한무시라고 불렀다는군요. 뒷불 가고 요리니 꾸며갖고 술 쪄갖고 가면 엄마들이 시장에 이고 팔로 가고. 쏙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저마다의 추억이 다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 기억하는 맛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실제로 좀 쏙을 많이 잡아봤어요. 그냥 잡아온 거를 먹었지. 왜 그러시대?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들한테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쏙을 잡으러 갈 일이 없고 딸들은 돈을 안 주니까 직접 잡아서 용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냥 그 산업조선으로 뛰어들었지 그때부터. 추억은 달라도 묵은지와 어우러진 구수한 쏙맛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어가 한창 제철일 땐 제사나 명절 때라야 맛보던 음식도 엄두를 내곤 합니다. 아이고 저게 살이 참 살찌고 좋다. 조갯살을 듬뿍 썰어 놓고 쌀바지락과 두부도 넉넉하게 썰어 넣습니다. 여수는 자박하게 짜장하니 그래 하는데 여기서는 좀 불르머니 하대. 국간장으로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다른 양념은 넣지 않습니다.
여수식으로 자박하게 끓이든 또 사천식으로 국물 넉넉하게 끓이든 시원한 감칠맛은 다를 게 없습니다. 상에 올랐던 나물들을 골고루 넣고 당국을 넣어 비비면 생일상이 부럽지 않았답니다. 제사라 하면은 일부러 이제 이 제사밥 먹으려고 그 제사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기억이 남아있는 한 이 음식들은 밥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오면 함께 마주 앉은 오늘이 그리워지겠죠. 그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가을이 들어선 자리마다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뜨겁게 여름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자연이 허락한 선물입니다.